대구 아파트 낙찰가율 석 달 만에 하락률로 다시 한번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33주 동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정말 치명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는 가파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구 아파트, 부동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도 계속 폭락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 2024년 하반기 대구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 향후 2, 3년 뒤에 중기적으로 아파트, 그리고 우리 집값은 어떻게 흘러갈지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의 재테크 이야기 람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4년 대구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 향후 2, 3년간의 전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33주 연속 하락하고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금 과연 앞으로 대구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은 계속 하락할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하지 않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매우 우수한 영상,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세 가지 요소인 인구, 공급, 미분양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2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23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군위 통합으로 인구가 일부 증가했지만 전출이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많은 인구가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대구의 인구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호갱노노 데이터에 따르면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즉 일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대구 부동산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요소고요. 두 번째입니다. 입주 물량과 공급량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공급량은 최근 몇 년간 급증을 했어요. 분양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입주 물량은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분양 아파트들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가격 상승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수치가 하락세를 보일 때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이를 꼭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수성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낙찰가율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2023년 봄에는 58%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90%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는 대구의 부동산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낙찰가율은 부동산 경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죠. 이는 특히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의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구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올 하반기에 약 보합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2, 3년 뒤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면서 기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요. 매매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새 아파트가 입주가 마무리된다면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고요. 이거를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주고 싶은데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에서도 많은 전세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전세 매물이 있고 옆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도 전세 매물이 동시에 쏟아지죠. 그러면 전세를 보러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새 집의 메리트를 느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가격이 구축이 더 쌀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저렴한 데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입주장에는 새 아파트도 구축 못지않게 저렴한 전월세 시세를 보여줍니다. 1, 2천만 원 더 주고 새 아파트 들어간다면 저라도 그럴 것 같네요. 이유는 뭐 단순하죠. 잔금 시기 때문에 급하게 전세를 놓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요. 새 아파트 분양자가 3억의 전세를 내놨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2억 8천, 2억 7천으로 내리겠죠.
근데 바로 옆에 분양자가 2억 5천에서 겨우 나갔다. 그럼 저도 2억 5천의 시세를 또 떨어뜨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주장에는 전월세의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임대차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년 뒤부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착공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서 몇 년 뒤에는 새 아파트 공급이 감소를 할 것이고요. 이는 전세 시세를 올리고 매매가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에는 착공이나 인허가 통과를 잘 시켜주지 않는 영향도 있지만 현재 착공 실적이 적다는 것은 몇 년 뒤에 새 아파트가 없음을 의미하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전월세 시세를 올리고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또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겠죠. 처음에 전월세 물량이 쏟아지다가 착공 실적이 입주장이 끝나면 점점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고 새 아파트 살고 싶은 임차인은 그대로인데 매물은 없으니까 웃돈을 조금 주고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의 하방을 버텨주는 전세 시세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매매값도 오르게 되겠죠. 현재 서울과 더불어 몇몇 광역시급 도시에서는 작년 금리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을 보였다가 결국 공급이 없어서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도시도 많습니다. 그 도시들은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락보단 상승 쪽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겠죠. 3년 전처럼 수억이 단기간에 오르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그널에 주목하고 투자와 부동산 매매를 해야 될지 그 시그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거래량이 증가하면 부동산 경기가 변화하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의 증가 시점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의미하고요. 이는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매수세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에서 매수 심리는 즉 매수세를 활용해 보세요. 매수세가 증가하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매수세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반등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경매 낙찰가율입니다. 2022년도 연말, 2023년도 연초에 낙찰가율이 무려 60%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낙찰가율이 꾸준히 상승을 하였죠. 시세도 물론 함께 상승을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은 1억 이상 오른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고요. 즉 낙찰가율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고요. 매수세 그리고 거래량 증가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미분양 감소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 분양하던 아파트들이 모두 소화가 되고 그 중에서 비교적 선호도가 낮았던 악성 재고들이 남아있겠죠. 그런 아파트들까지도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분양이 왜 발생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싸고 입지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입지가 좋아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비싸면 미분양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고요. 이것들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 시세보다 비쌌던 악성 재고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격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정도면은 살만하다, 이 정도면 새 아파트 투자할 만하다 라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럼 결국 시세가 반등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구 부동산 시장은 현재 약호 합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2, 3년 뒤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경매나 부동산 시장에서 괜찮은 매물, 저렴한 매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스킬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무려 230만 명의 인구가 남아있고 이들은 여전히 좋은 위치의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는 없습니다. 시기를 잘 판단하고 좋은 매물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진짜 주의하세요. 파격적인 정책이 없는 한 인구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요. 이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선호되는 아파트, 좋은 입지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그 비율만 봤을 땐 더욱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좋은 아파트, 좋은 위치,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그 입지 보는 법을 한번 정리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시그널에 주목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몇 년 뒤에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대구에는 아직 인허가가 낮지만 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들도 존재를 하고요. 시장이 좀 풀리면 후분양을 하려고 기다리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량이 다시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변수도 있고요.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경매나 부동산 시장을 괜찮은 매물이 나오는 것을 급매로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인구도 230만 명이라는 대구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좋은 집과 좋은 위치, 아파트 수요는 항상 존재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도 중요하지만 좋은 땅, 좋은 집을 보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